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실적인 반복 처분의 위험의 제거 이거 있잖아요. 자, 구체적인 현실적인 반복의 위험의 제거, 구체적인 현실적인 가중 처분의 위험의 제거.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상 이익 이러면 원고적 격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은 근관보 계직구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근거법과 관련 법계에서 보드는 개별적, 지속적, 구체적 이익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고적계 법률상 이익을 배웠는데 이쪽에 협의 소익에 있어서는 플러스 외에 반복 처분의 위험의 제거라는 것도 법률상 이익이고, 그 다음에 가중 처분의 위험의 제거라는 것도 법률상 이익인데 그게 협의 소요에서 법률상 이익이 되려면 앞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 처분의 위험의 제거와 가중 처분의 위험의 제거가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현실적인 게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 판례에서 그거 익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판례고, 그 다음에 검토에서 처분의 위법 확인에 대한 정당한 이익으로 보는 견해는 뭐 때문에 비판을 받냐면, 지금 우리 취소 인용 판결을 받으러 간 거잖아요. 그럼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 지금 위법 확인 판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점은 이건 잘못된 연결이다, 이거 논리적으로 그거고, 하나는 자, 이 법률상 이익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면은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문제가 있죠. 왜? 이 반복 처분의 위험의 제거와 가중 처분의 위험의 제거, 즉 소송 제도를 이용할 필요성하고 그 다음에 원고가 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죠. 소송 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훨씬 넓어야죠. 소송제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네가 그 중에 원고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원고인데 소송제를 이용할 필요성과 동일해 이래버리면 확 줄어들어 버리죠, 범위가.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 위험의 제거까지 나아가는. 그러면 소결 행정법 12조 제1문의 범사의 의미는 자, 행정법 12조 제1문의 범사의 이익 외에 구체적인 현실적인 반복처럼 위험의 제거, 구체적 현실적인 가중처분의 위험의 제거 재진술해 주면 돼요. 타당한 판례에 따라서 재진술해 주면 되죠. 그렇다면 이 갑은 자, 땡땡처럼 취소나 회복되는 범사의 이익은 자인지 문제된다 여부. 여기서 자, 여기까지. 지금 이 판례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 판례 있죠. 자, 이 행정법, 이 법률상 이익이죠. 요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판례, 이 판례는. 타입 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체적 현실적인 반복적 위험의 제거가 뭔지에 대한 판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체적 현실적인 가중처분 위험의 제거에 대한 판례. 이건 첫 번째 판례. 이 첫 번째 판례를 다시 풀었어줘, 여기. 자, 봅시다. 이 협의 소익. 원래 협의 소익 말고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서 원고적 격에 할 때 우리 뭘로 봤어요? 근거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 관련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 명문의 규정, 보호받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자, 그 뭐라고 했어요? 근관합해, 근거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공보 계직구, 순수한 공익의 보호 이외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까지도 그 구체적 이익을 포함하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취지까지를 포함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자, 그건데 그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보호되는 직접 구체적인 이익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자, 간접적이나 사실적 간사경은 다 반사적 이익이에요. 이 반사적 이익을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효력기간이 정해지죠. 그러면 기간 경과로 효력이 소멸하죠. 그 처분의 효력들은 집행이 정지된 바가 없으면 뭐예요? 기간 경과로 당연히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죠. 효력 소멸이죠. 따라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있다, 어떠한 범죄이 침해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죄가 있다. 여기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이 침해되어 있다 볼 만한 별다른 사정. 이게 뭐예요? 가중처분, 반복처분이 말. 구체적 현실적인 반복처분의 위험성, 구체적 현실적인 가중처분의 위험성을 말해, 이게. 그게 없는 한 범죄상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안의 경우 소결, 설문의 결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반복 처분의 위험.
다시 일로 가죠. 다시 여기도 문제 소재 1번, 자, 대전제. 그 다음에 원칙으로 충족된다가 2번 대전제. 여기까지가 대전제. 2번 문장.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는 필요성이 없다라는 3번 문장. 그 다음에 여기 정체성, 전체 소멸되었다는 효과 소멸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기강경과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갑에게 여전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여전히 이렇게 파트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에서 있는지 문제된다. 그럼 여전히 있느냐? 다시 여기서 12조 제1문이라는 대전제가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목차는 문제의 소재가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전제. 그 다음에 기강경과 처분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 효과 소멸. 여기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했을 때 묻는 문제 요걸 그대로 와서 여전히 있는지와 관련하여 첫째 12조 제1문의 법적 성질과 범사의 의미, 둘째 갑이 처분시설에 행복되는 범사에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그러면 2번은 아까 동일하니까 이거는 아예 뭐예요? 아예 그냥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박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외워서 시험제다 그냥 처음에 아예 이렇게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부터 이제 여러분이 달라지죠. 판례가 뭐냐면 자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취소로 관수가 제소 당시엔 소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다. 제소 당시엔 소이익이 있어 적법했는데 소송 계속 중에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는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죠. 효과가 소멸한 때에는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뭐냐면 취소가 가능한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상회복도 불가능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효과가 소멸됐어요. 효과가 소멸되면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처분이 취소가 가능한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취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오해하니까 이건 논리문이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취소되어도 불가능하다. 이 말은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해. 이렇게 우리가 일상 언어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법논리 언어로는 뭐냐면 효과가 소멸한 때에는 취소 자체가 불가능해. 왜? 취소할 대상이 없어서 취소 자체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원상회복 불가능해. 그러니까 보이는 경우라도 자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서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 여기서 다른 권리나 이익.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서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 위법성 확인의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행정처분과 동일 사유. 키워드가 동일 사유. 동일 사유일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반복 처분의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동일 사유일 때. 이게 키예요. 무슨 얘기냐? 3개월 영업정지가 나왔어요. 그 뒤에 3개월 영업정지가 또 나왔어. 그럼 이게 반복이냐? 아니요. 사유가 동일해야 반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적사권. 자, 행정의 적법성 확보.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적법.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이 세 개가 뭐예요, 요게 협의 소액이에요. 그 유명한. 협의 소액에서 말하는, 취재 분해유 얘기했었죠. 취소의 제기가 분쟁의 해소의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그 유효적절한 수단의 의미가 뭐냐면 적사권이에요. 행정의 적법성 확보,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주의 확대 측면에서 차가에서 이익이 있다는 거죠. 즉 처분의 취소를 소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소의 이익이 바로 이 적사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사권은 소의 이익이 뭐예요? 적법성 확보, 사법통제, 권리구제 확대는 뭐예요? 취소소송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소송 제도가 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즉 제도 자체에서 나오는 이익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고라는 사람에게 붙어져 있는 이익이 아니고 제도에 붙어져 있는 필요성이에요. 이 세 개가 적사권이 필요성이에요. 취소소송 제도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서 취소소송 제도를 만들었고, 또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사법통제를 위하여 취소소송 제도를 만들었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취소소송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소소송 제도의 제도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익의 필요성, 그걸 우리가 소의 이익이라 한다. 자, 그럼 사안의 경우.
자, 취소송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취소 소송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인 원고인 갑, 그 다음에 취소송의 피고인 을. 그러니까 원고인 갑과 을은 동일해요. 자, 당사자 동일. 두 번째, 땡땡법 위반이라는 동일 사유, 사유의 동일성. 이걸로 취소송의 대상에 들은 행정처분을 다시 했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서 당해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 법률 문제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갑은 마지막으로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자, 처벌 취소로 인하여 회복된 보험사가 있는 자이다. 자, 여기서 판례 있죠. 판례가 되게 재밌어요. 판례는 이 경우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요. 구할이라고 하죠. 구할이에요. 취소를 구할. 무슨 얘기예요? 소장을 접수할 수 있어. 그래서 취소송 제도를 이용할 거든. 그러니까 소장을 접수할 때 어떻게 해요? 청구 취지 1번에다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소장을 낼 수 있어. 자, 취소를 구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갑의선 취소송의 협의 수용 조건을 충족한다. 자, 됐죠? 할만하죠? 마지막 세 번째 유형, 3유형. 타입 3죠. 그래서 처분 효과가 소멸된 경우에 3유형, 가중처분의 위험성입니다. 가중처분. 자, 여기가 시험 문제 특이의 중에 특이입니다. 여기가 특이의 중에 특이의. 매년 내고 싶어 하고 매년 나올 가능성이 있죠. 특이의 중에 특이의. 자, 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의 협의소액이란, 자, 행정소송법 4조 1의 시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다. 자,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죠. 그러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어떤 때만 통할 수 있어요? 효과가 유지될 때만. 그래서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효과 유지. 그 다음에 권리보호의 필요성은 뭐예요? 원상회복. 여기가 처분의 효과 유지예요. 처분의 효과 유지. 여기 효과 유지고, 여기는 권리보호의 필요성, 여기는 원상회복이에요. 그러면 효과 소멸되면 수송을 통할 수가 없어. 설령 효과가 유지돼서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그럼 권리보호의 필요성 없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2단계로. 따라서 취소소송의 협의에서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의 원고적격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충족된다. 원칙. 그 다음에 다만 자, 효과 소멸되면 취소송을 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효과 소멸 안 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법익지명이 해소된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어요.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 여기까지가 대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체성. 땡땡 처분할 때는 기간 경고라며 효과가 소멸되었다. 그럼 세 번째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갑에게 여기다가 여전이라고 했어요. 여전히 처분 취소송에 협의 소액이 있는지 문제된다. 그럼 여기 들어가서 갑에게 여전히 처분 취소송에 협의 소액이 있는지 문제된다. 여부. 이렇게 바꿔주고. 그러니까 항상 보고 베끼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문제 다시 또 동법 12조 제2문이 나오니까 이거 봐. 대전제네 문제의 소재. 대전제 보고 베끼기에 의하면 자 보고 베끼기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회복되는 범성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근데 여기 보면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범성이 있는 자 요거를 자 또한 같다 이렇게 하니까 이 또한 같다를 판례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요 자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성이 있는 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를 판례가 재밌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성이 있는 자 구할로 본단 말이죠. 구할. 이렇게 회복되는을 구할로 이렇게 바꿔줘요. 판례가. 또한 같다. 여기 이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를 봤는데 매번 취업원의 취소를 구할 범성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원고적계가 되게 착한 사람들 많아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있는 자이다. 이러면은 원고적계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회복되는 범상이 있는 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상이 있다고 판례가 얘기해줘. 왜? 이 또한 같다는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 현혹되면 안 돼요. 이와 관련해서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첫째, 이거 수문논점. 이 수문논점은 절대로 누락하면 안 된다. 둘째, 그렇다면 취소가 회복되는 범상이 있는 자인지 문제된다. 자, 12조 제2문의 법적 성조 범상이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냥 여기는 묻지도 따지도 말고 2번 목차는 달달달달 외워요. 토시락 쓰지 말고 이 상태 이대로 이미지로 뇌리 속에다 집어 넣어버려요. 그냥 그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땡땡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범죄상이 있는 자인지 여부. 자, 문제의 소재. 자, 여기 판례가 나옵니다. 아, 재밌습니다. 가중 처분일 때는요, 판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또 재밌는 대전제예요. 판례가 대전제인 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판례가 대전제예요. 자, 판례, 그 다음에 에 의하면, 그럼 판례를 보고 뵙게 하죠, 에 의하면. 자, 판례에 의하면. 자, 원칙적으로 선행 처분을 요구하는 가중 처분이, 자, 어디? 법규 명령에 규정되면 법률상 이익이나 행정 규칙에 규정되면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여기서의 법규 명령은요, 법령을 가리킵니다.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에요.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에요. 이 법규 명령은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지 법규 명령이 아니에요, 사실은. 법률 플러스 시행령. 그래서 여러분 법령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냥 법령. 법령으로 바꿔도 돼요, 이건. 판례는 원칙적으로 선행처분을 요구하는 가중처분이 법령에 규정되면 법률상 이익이나 행정규칙이나 시행규칙을 말합니다. 시행규칙이 규정되면 원칙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령 중에 법규명령 중 시행령이 규정되잖아요. 법령은 법률법 시행령이니까 시행령이 규정된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 견해될 게 없어요. 뭐가? 가중처분 규정이 있더라도 너 이거 처분 가중된다? 그러면 이 선행처분은 효과가 소멸돼서도 무조건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협의소익으로. 그럼 묻는 문제 이거 가져와서, 자, 갑이 땡땡처분 치러 회복되는 법률상 있는 자인지와 관련하여, 자, 선행처분을 요구하는 가중처분이 어디에? 시행규칙.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 가중처분인 후행처분의 위험의 제거가 선행처분인 땡땡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인지 문제된다. 요게. 그럼 요거 그대로 다음번에 넘어갈게요. 그대로 보고 베끼면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길다고 해서 요거를 있잖아요. 짧은 말로 있잖아요. 짧은 말로 바꿔주면 안 됩니다. 형식 논리 위반입니다. 그러면. 제 이 답안 보고 어떤 친구가 강사인데, 종류 답안은 목차가 너무 길대. 걔는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 형식 논리는요, 절대로 있잖아요. 앞에 쓰는 어떤 문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보고 베낍니다. 이게 영어 에세이 기본입니다. 우리나라 이 글쓰기가 아니에요. 법학답안 글쓰기는. 이 히랍의 영미권의 영어 에세이식 글쓰기 이거. 그러니까 에세이식 글쓰기를 모르면 쓸 수가 없는 글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학설 볼게요, 학설. 왜 시행규칙에 대한 학설의 견해들이 있냐면, 이 시행규칙이죠. 이 시행규칙이 헌법 제95조. 헌법 제95조에 의하면 마치 법규 명령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시행규칙이 법규 명령처럼, 이게 불령이거든요, 이게. 총리령 불령이에요, 이게. 총리령 불령인데, 총리령 불령은 그 자체로 법규 명령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은 무조건 법률이에요. 대통령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무조건 법률이에요, 이게. 그런데 총리령 불령은요, 95조에 보면 위임명령과 직권명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이 맞아요, 총리령 불령도. 그런데 직권명령은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에 불과해요. 요거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런데 이 가중처분 있잖아요. 가중처분에 관련된 건 직권명령이에요. 이임명령이 아니고. 이임명령이 아니고 직권명령이고요. 직권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직권명령도 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왜? 헌법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행규칙도 법규명령이어서 법률상 이익이라는 견해. 그때니 아니야. 그거는 여전히 그건 행정규칙이야. 직권명령이라. 이렇게 보는 견해.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라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견해. 자,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견해.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뭐예요? 원고적 계획 법률상 이익이 아니고 협의소 이익이 법률상 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법령의 수권에 근거한 시행규칙은 법규명령이어서 법률상 이익이고, 법령의 수권에 근거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에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견해. 자, 시행규칙에 규정한 것은 유형무효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견해.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이 학설이. 근데 이 학설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판례가 더 중요해요. 판례 볼게요. 판례. 자,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 사유나 전제 요건에 관한 규정이요. 자, 법령과 규칙으로 판례가 나누고 있어요, 지금. 법령과 규칙으로 나눴잖아요.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 사유나 전제 요건, 그것도 요건이 아니고 전제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있기도 하고 규칙에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법령에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법률상의 협의의 소유로서의 법률상의 원고적 격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유로서의 법률상의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법군도입. 자, 그러한 행정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자, 그 법적 성질은 행정규칙이 맞아. 그러니까 그 법적 성질이 대적,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 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행정규칙 맞다예요. 상관없다. 문제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자, 준수할 의무가 있어요. 자, 이 준수할 의무가 얼마나 무서운 의무냐 하면, 자, 법령에 있는데 근거를 두고서 시행규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시행규칙은 행정규칙이죠. 이 행정규칙은 이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죠. 그러니까 따라야 하는 규칙이니까 준수 의무가 생겨요. 준수할 의무 위반이면 뭐예요? 100% 징계 처분을 받아요. 이 담당 공무원이 100% 징계 처분 받아요. 관할 행정청도 100% 징계 처분 받아요. 그럼 100% 징계 처분 받잖아요. 100% 받아요. 법령 위반이라. 그러면 승진 무산돼요. 승진이 무산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의무가 있으니까. 자, 뒷부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 규칙이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돼요. 여기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정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냈냐라고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공무원이 그래요. 여러분들 공무원 돼도 그래요. 규칙이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할 말이 없어요. 규정을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결과 무슨 일이 돼요? 자, 굉장히 재밌죠. 준수할 의무. 자, 준수할 의무, 당연히 예견, 국민은 뭐예요?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확정적 표현으로 들어가죠. 준수할 의무, 당연히 예견은 확정적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 확정적 확률이에요. 이거 확정적 확률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다. 귀결되죠? 따라서 자, 그러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자, 선행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받을 불이익, 즉 후행 처분의 위험은 뭐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행위는 선행 처분의 시송을 통해 그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거. 자, 이 뒷부분. 요렇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만든 후행 처분의 위험을 구체적인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최초의 원인이 뭐예요? 이거죠. 최초의 원인이 이거죠. 법군두이죠. 그래서 사안포섭할 때 이 근거를 두고 있는 법령을 찾아내는 게 답이에요. 사안포섭. 그거를 딱 제시하면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검토에서는 뭐 판례가 타당하다고 이제 하면 되고, 사안의 경우에서 선행 처분인 땡땡을 요건으로 하는 장래에 받을 불이익 처분인 땡땡 처분은 시행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그 규칙이 법의 근거를 둔 이상 그 불이익은 구체 현실적인 위험이므로, 자, 가번 선행 처분 신호에 회복된 범죄가 있는 자이다. 법근두입. 법의 근거를 두고 법근두입 둔 이상. 그러면 이 법의 근거를 둔 게 이게 참조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참조조문에 여기 시행 규칙을 보면 땡땡법 제 몇 조에 따른 처분은 다음과 같다. 따른 처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법조문을 주면. 그랬을 때 여기에 표현이 뭐라고요? 뭐뭐에 따른. 요게 법근두예요. 요 법조문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참조 조문을 준 요 법조문 찾아서 여기다 쓰면 돼요. 요거 따른이라는 요 표현을. 그게 답이에요. 아니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막 오만 자기의 지식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데 행정법에서 배웠던 거 점수 하나도 없어요. 사례 해결을 지금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례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막 쓰고 있어요. 하나도 못 점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답답할 정도예요. 자, 소결. 자, 범상이익이 있는 자이다. 소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범상이익이 있는 자죠, 이거. 회복되는 범상이 있는 자예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근데 뭐라고 판례는 이 경우 뭐라 한다?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또한 같다라는 아까 그 표현 때문에. 설문 해결, 협의의 수행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자, 이제 원상 회복 불가능한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1번 대전제. 시송의 협의 소액이란 행정법 제4조 제1호의 시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다.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 시송의 원고적을 충족할 소재기 하면 시송의 협의 소액은 원칙적으로 충족된다. 이거 여기가 가산점 1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장을 쓰는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장을 쓰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 이미 법칙에 해소된 경우 예외적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원칙적, 예외적. 그 다음에 땡땡 처분은 정년의 도과로 인하여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땡땡 처분이 인하여 상실된 갑의 공무원지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죠? 정년의 도과니까. 그럼 여기도 여전히 시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문제. 여기서 뭐가 없습니까? 12조 언급이 없습니다. 자, 행정법 12조 언급하면 안 됩니다. 행정법 12조 언급은 효과 소멸일 때예요. 효과 소멸. 원상회복 불가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조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럼 갑에게 여전히 시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자, 판례에 쓰시면 돼요. 주된 이익의 회복과 부수적 이익의 회복 둘로 나뉩니다. 여기는 원상회복에는 근데 원상회복과 관련해서는 딱 두 개만 문제가 돼요. 정년도가 그 다음에 또 원상회복에 불가능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정년도가가 있고 또 하나가 임기만료. 정년도가 임기만료. 요것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주된 이익 있잖아요. 주된 이익은 지위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이거든요. 자, 지위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이에요. 이게 지위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이에요. 이게 주된 이익이에요. 그러면 부수적 이익은요? 수반되는 지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이 부수적 이익은 명문의 법률상 명문기재인데 이 법률이 공법이에요. 이 법률이 공법,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에요. 결국은 공무원법이에요. 결국은 공무원법밖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한의 경우 한번 봐볼게요. 자, 의원. 갑은 상실된 의원으로서 지위회복이 불가능해요. 지위회복. 그러면 의원이라는 지위에 수반되는 경제적 이익, 수당이라든가 월정수당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원직에 있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상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부수적 이익이죠. 이는 지위에 부수하는 부수적 이익이다. 근데 지방자치법이라는 공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규정. 보수 규정이 사법이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갑에게 취소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판례도 이건요 플러스 1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강화하자, 인핸스를 하죠. 판례도 지방의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최소한 제명의결 시도 때 임기 만료의 기간에 대해 월정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이 지방자치법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그 제명의결 취소가 범상이 남아있다고 판시했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은 남아있다. 그래서 12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12조의 제2문은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있다.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없다. 이렇게 쓰거든요. 거기는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있는 자이다.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거기는 12조는요. 근데 원상회복은요.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이 남아있는 자이다. 취소를 구할 범상이익은 남아있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거기는 남아있다는 표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표현이 들어가서 12조 쓰면 안 돼, 이거. 자, 그래서 협의 수행 요건을 여전히 충족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미 법익 침해가 해소된 것은 뭐냐면 이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거예요. 이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태학 처분에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대전제 1번. 치송의 협의소액이란 행정법 4조 1호의 치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다. 그 다음에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벌 대상을 치송 원고적으로 충족하여 소재기하면 치송의 협의소액은 원칙적으로 충족된다. 플러스 1점. 원칙적. 그 다음에 다만 처벌 효과가 소멸되거나 원상협의 불가능한 이미 법치 해소 등의 예외적으로 치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없다. 이건 상관이 없죠. 예외죠.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자, 태학 처분은 고졸 검정고 합격을 해야 태학 처분의 근거 없게 직접 침해되는 고졸 학력 불인정과 대학 진학시험 응시 박탈이 해소되었어요. 이거 고졸 학력 불인정과 대학 진학시험 응시 박탈이라는 이 원상이 있잖아요. 회복됐어요. 침해되는 원상이. 그럼 묻는 문제와 관련하여 갑에게 여전히 치송을 통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자, 어디서냐 판례. 자, 처분의 근거 없게 직접 침해되는 범사이익의 침해가 해소되더라도 아까 나왔었죠. 그 처분으로 인한 범사이익의 침해가 잔존한다면, 범사이익의 침해가 잔존한다면 당해 처분 취소할 소송상 이익이다. 여기서 소송상 이익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법률상 이익은요 근간보가 아니에요. 근거 법규 관련 법규에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고 헌법상의 권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소송상 이익은 우리 원고 적격에서 소송상 보호되는 이익 구제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뭐도 들어갔어요? 절차 법령하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까지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여기 태학 처분의 근거 법규에 직접 침해되는 대학 입학 자격 박탈된 고졸 학력 불인정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해소돼 버렸어요. 그러면 자, 고등학교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였다 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신분과 명예는 뭐예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교육의 권리에 의해서. 따라서 가백의 치송을 통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건 소송상 이익이기 때문에 판례도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의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다. 의미밖에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중부정이죠.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하여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는 것이니 태학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태학 처분의 이 법을 주장하여 자 뭐라고 했어요 판례가?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다. 여기는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라 하고 있어요. 라고 하였다. 가배제소는 여전히 소송의 협의 소용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점점 분량을 좀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이 제일 힘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